어떤 이름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 된다. 니콜라 테슬라라는 이름이 그렇다. 그는 과학자의 범주를 넘어 인간의식이 우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평생 탐구한 사상가이자 예언자에 가까웠다. 테슬라는 전기를 발명한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질서를 기억해낸 사람이었다. 그가 남긴 수많은 발명품보다 더 오래 살아남은 것은 그가 남긴 질문이다. 우주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에너지 주파수 진동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이 문장은 단순한 명언이 아니라 하나의 문이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유동적이며 얼마나 마음에 의해 재구성될 수 있는지 마주하게 된다. 테슬라는 1826년 7월 10일 오늘날의 크로아티아 지역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릴 적부터 번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번개를 바라보며 자연이 인간에게 말을 걸고 있다고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언제나 이미지가 먼저 떠올랐다. 기계는 도면이 아니라 환영으로 완성되었고 실험은 이미 탄 속에서 끝난 뒤에 현실로 옮겨졌다. 교류 전류 유도 전동기 테슬라 코일. 인류 문명을 바꾼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하나의 내적 리듬에서 태어났다. 그 리듬은 숫자와 진동, 그리고 반복의 패턴이었다. 테슬라가 유난히 집착했던 숫자가 있다. 3609. 그는 호텔에 들어갈 때도 방번호를 고르고 건물에 들어갈 때도 3번씩 반복하는 행동을 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강박이라고 불렀지만 테슬라에게 그것은 조율이었다. 그는 숫자가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 우주의 구조를 드러내는 언어라고 믿었다. 특히 369는 다른 숫자들과 달리 순환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고유한 리듬을 유지한다. 어떤 수를 곱하고 나누어도 결국 이 세 숫자는 패턴의 중심으로 돌아온다. 현대의 일부 과학자들은 이를 보텍스 수학이라 부른다. 이 이론은 우주가 직선이 아니라 소용돌이 구조로 움직인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원자 수준에서 관측되는 구조를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원자의 대부분은 비어있다. 99.9999%가 공허다. 그리고 그 공허의 중심에는 구의 개념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완결이면서 동시에 다음 차원을 향한 문. 3은 시작, 6은 확장, 9는 귀환. 이 리듬은 공간뿐 아니라 시간에도 스며들어 있다. 과거, 현재, 미래. 하루 24시간의 합은 1시간에 60분, 1분에 60초. 우리는 이미 이 숫자들의 리듬 속에서 숨 쉬고 있다. 테슬라는 이 모든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우주를 거대한 악기처럼 보았다. 그리고 인간은 그 악기의 현 중 하나였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음정을 모른 채 소음을 낸다는 점이었다. 생각은 파동이고 감정은 증폭기이며 믿음은 방향타다. 이 세 가지가 어긋나면 우리는 원하는 현실과 다른 파장을 발신하게 된다. 반대로 이 세 가지가 정렬되면 현실은 서서히 방향을 바꾼다. 이것이 테슬라가 말한 창조의 본질이다. 이제 그가 남긴 가장 실용적인 열쇠 중 하나로 들어가 보자. 흔히 369 메소드라 불리는 이 방식은 단순한 긍정 확언이 아니다. 이것은 의식을 특정 주파수에 맞추는 훈련이다. 먼저 당신이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세 가지를 선택한다. 이것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전제로 한 문장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풍요롭다가 아니라 나는 매달 $1,000를 벌고 있음에 감사하고 기쁘다처럼 말이다. 중요한 것은 숫자와 감정 그리고 현재형이다. 뇌는 시간의 부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될 것이다 보다 이미 그렇다가 더 강력하다. 이렇게 3개의 문장을 정했다면 하루에 6번 각각의 문장을 9초 동안 음미한다.
9초는 우연히 정해진 시간이 아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볼 때 이 짧은 시간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순간이다. 이때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신경망에 각인되는 진동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복이 아니라 몰입이다. 입으로만 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문장이 사실일 때 느껴질 감정을 먼저 불러와야 한다. 눈을 감고 이미 그 돈을 받은 당신의 하루를 상상해 보라.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의 안도감 선택의 자유 몸이 느끼는 가벼움.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다. 먼저 감사할 때 뇌는 그것이 이미 일어났다고 판단하고 그에 맞는 행동과 기회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양자적 사고방식이다. 가능성은 관측되는 순간 하나의 현실로 붕괴된다. 그리고 관측은 감정과 주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연습을 9날 동안 이어간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전, 오후 저녁 잠들기 전. 하루의 리듬 속에 이 주파수를 심는 것이다. 메모지에 적어 거울에 붙이거나 휴대폰 알람으로 설정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이 과정에서 우주는 즉각적인 선물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대신 미묘한 변화가 시작된다. 우연한 만남, 새로운 아이디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 이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공명이다. 이 방법은 마법이 아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낡은 위로도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부 신호를 재조정하는 작업이다. 라디오가 잡음을 내는 이유는 방송국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풍요 사랑 건강이라는 방송은 이미 송출 중이다. 당신이 할 일은 다이얼을 돌리는 것뿐이다. 테슬라는 그 다이얼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제 그 손잡이가 당신 앞에 놓여 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현실은 더 이상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품는다. 정말 이 짧은 문장들과 몇 분의 집중만으로 현실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하지만 변화는 언제나 조용하게 시작된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기 전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당신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테슬라가 말한 에너지와 주파수 진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천 번 선택하는 생각의 방향, 감정의 온도,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자기 대화 속에 살아있다. 당신이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반복해왔다면 그 문장은 이미 당신의 기본 주파수가 되었을 것이다. 그 주파수에 맞는 사건과 사람 상황이 끌려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주는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 그저 가장 강한 신호에 반응할 뿐이다. 그래서 3669 메소드는 새로운 것을 억지로 끌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자리 잡은 신호를 교체하는 과정이다. 오래된 방송을 끄고 다른 채널을 켜는 일. 처음에는 잡음이 들릴 수 있다. 익숙하지 않은 주파수이기 때문이다. 9날의 반복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뇌는 새로운 신호를 위협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 변화는 불안하고 불안은 기존 패턴으로 돌아가려는 충동을 만든다. 하지만 일정 기간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면 뇌는 그것을 현실 정보로 분류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행동이 바뀐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선택을 하고 같은 기회 앞에서도 더 빠르게 반응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운이 좋아졌다고 부른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이 방법은 당신을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존재로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다. 당신은 더 민감해지고 더 깨어있게 된다. 우주는 당신 대신 행동하지 않는다. 다만 행동할 이유와 방향을 제공할 뿐이다. 어떤 날은 갑자기 오래 미뤄왔던 전화를 하고 싶어질 수도 있고
어떤 날은 평소라면 지나쳤을 공고나 제안이 유난히 눈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공명의 시작이다. 재정적인 목표를 예로 들어보자. 나는 10천 달러의 예상치 못한 수입을 기쁘게 맞이한다 라는 문장을 반복할 때 당신의 뇌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정체성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결과를 낳는다. 갑자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어지거나 부업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누군가의 제안에 이전보다 열린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부 기준선이 이동한 결과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검열하지 않는 것이다. 이건 비현실적이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바라보기만 하라. 저항은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관찰은 흐름을 만든다. 테슬라는 항상 자연을 거스르지 않았다. 그는 강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려 하지 않고 흐름을 이해한 뒤 그 위에 구조를 세웠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억압이 아니라 정렬이 필요하다. 이 메소드가 단순한 확언과 다른 점은 감정의 질에 있다. 말은 방향을 정하지만 감정은 속도를 결정한다. 같은 문장이라도 무감각하게 읽는 것과 이미 이루어진 장면을 생생하게 느끼며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파장을 만든다. 그래서 9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구체적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돈의 촉감, 주변 사람들의 반응으로 인해 바뀐 당신의 일상. 감정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그 틈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감사다. 많은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은 뒤에 감사하려 한다. 하지만 이 방식에서는 순서가 반대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신호다. 이미 받았다는 신호를 보낼 때 우주는 그에 맞는 경로를 열기 시작한다. 이것은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신경과학과 심리학이 만나는 지점이다. 감사 상태에 있는 사람의 뇌는 더 많은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험보다 기회를 먼저 본다. 9날이 지나면 결과를 평가하려 들지 마라. 이것은 시험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몇 주 뒤에 퍼즐처럼 맞춰진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같은 세상에 서 있지만 다른 주파수로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지속되면 더 이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조차 사라진다. 그것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된다. 테슬라가 평생 강조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인식이었다. 그는 미래의 인간이 기계보다 의식을 먼저 다루게 될 것이라 믿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연습은 그 예언의 한 조각을 실천하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신이 어떤 신호를 내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일. 그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더 이상 우연에 기대지 않게 된다. 삶은 점점 협력적인 흐름으로 변한다. 이제 당신은 이미 문 안으로 들어와 있다. 돌아갈 수도 있고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주파수를 어떻게 일상 전체로 확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같은 방법을 써도 다른 결과를 얻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같은 방법을 사용해도 빠르게 변화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낀다. 이 차이는 운이나 재능이 아니라 일치도에서 나온다. 생각, 감정, 행동이 얼마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테슬라가 말한 정렬의 핵심이다. 머리로는 풍요를 원하지만 몸은 여전히 결핍의 습관을 반복한다면 신호는 갈라진다. 우주는 가장 강한 신호가 아니라 가장 일관된 신호에 반응한다. 그래서 369 메소드는 단지 문장을 읽는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연습이다. 당신이 하루 6번 9초를 투자하는 이유는 그 짧은 순간들이 하루 전체의 톤을 바꾸기 때문이다.
아침에 설정된 주파수는 그날의 선택을 이끌고 선택은 결과를 만든다. 결과가 다시 감정을 강화하면 그 감정은 다음 날의 신호가 된다. 이것은 선순환이자 동시에 당신이 빠져나와야 할 오래된 고리이기도 하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 당신은 정말로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원한다고 말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두려워한다. 돈이 많아지면 책임이 커질까봐, 관계가 생기면 상처받을까봐, 성공하면 시선을 받을까봐. 이 숨은 두려움은 말보다 더 큰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 연습 중에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신호다. 그것은 치워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문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자기 설득이 아니라 자기 허용이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라는 문장을 말할 때 억지로 믿으려 하지 말고 질문해 보라. 왜 안 된다고 느끼는가? 그 답이 떠오르면 판단하지 말고 바라보라. 오래된 기억, 타인의 목소리, 과거의 실패. 그것들은 현재의 진실이 아니라 저장된 데이터일 뿐이다. 관찰되는 순간 그것들은 힘을 잃기 시작한다. 이것이 의식의 역할이다. 억누르지 않고 비추는 것. 369 메소드를 생활 전반으로 확장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작은 선택들에서 같은 주파수를 유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풍요를 연습하고 있다면 계산대 앞에서 가격을 볼 때의 반응을 관찰하라. 긴장과 불안이 올라오는가? 아니면 차분한 신뢰가 있는가? 감사의 상태는 소비를 무책임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선택을 명확하게 한다. 필요 없는 것을 사지 않고 가치 있는 것에 기꺼이 투자하게 만든다. 이것이 행동의 변화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랑을 확언하면서도 일상에서는 스스로를 숨기고 있다면 신호는 모순된다. 이미 사랑받는 사람처럼 말하고 이미 존중받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이것은 연기가 아니라 연습이다. 정체성은 결과를 기다리며 만들어지지 않는다. 행동을 통해 먼저 형성된다. 테슬라는 항상 결과를 보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실험은 증명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다. 시간의 개념도 여기서 다시 등장한다. 우리는 늘 미래를 기다리며 현재를 소모한다. 하지만 이 방법에서는 현재가 원인이 된다. 9초 동안 느낀 감정은 미래의 씨앗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의 잔향이다. 그래서 조급함은 가장 큰 방해 요소다. 언제 일어날지를 묻는 순간 당신은 다시 결핍의 주파수로 돌아간다. 신뢰는 기다림이 아니라 확신이다. 확신은 질문을 줄인다. 9날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열흘을 더 하고 싶어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멈추고 싶어질 수도 있다. 둘 다 괜찮다. 중요한 것은 이 연습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다. 당신이 느낀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외부의 사건보다 내부의 반응을 기록하라. 감정의 변화 생각의 속도 선택의 기준. 이것이 진짜 결과다. 외부의 현실은 항상 한 박자 늦게 따라온다.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묻는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학인가 믿음인가? 답은 둘 다이자 그 너머다. 과학은 설명하고 믿음은 허용한다. 하지만 창조는 참여다. 당신이 이 과정에 얼마나 온전히 참여하는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테슬라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믿었기 때문에 고독을 견뎠고 고독을 견뎠기 때문에 더 깊은 통찰에 도달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외부의 증명을 기다리지 말고 내부의 정렬을 먼저 완성하라. 이제 당신은 방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숫자는 더 이상 미신이 아니라 리듬이고 확언은 주문이 아니라 방향표지다. 그리고 당신은 그 방향으로 이미 몇 걸음을 내디뎠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주파수를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법, 그리고 예상치 못한 혼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주파수를 유지하는 가장 큰 도전은 역설적으로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할 때 찾아온다. 변화의 초입에서 사람들은 흔들린다. 이유는 간단하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고통보다 불확실성을 더 두려워한다. 오래된 결핍의 패턴은 불편했을지언정 예측 가능했다. 하지만 새로운 흐름은 낯설고 낯설음은 통제할 수 없다는 착각을 불러온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브레이크를 건다. 이건 우연이야. 곧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이런 생각들은 보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문을 닫는 행위다. 테슬라는 늘 불안정한 삶을 살았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는 안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흔들리지 않는 축이 있었다. 그것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의 질서였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자신이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감각을 잃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주파수를 유지한다는 의미다. 외부의 반응이 아니라 내부의 기준에 머무는 것. 당신이 합한 69 메소드를 통해 새로운 리듬에 접속했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반응하지 않겠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는 연습. 이것은 무감각이 아니라 중심이다. 감정은 느끼되 그 감정이 방향을 결정하게 두지 않는 것. 기쁨은 감사로 불하는 관찰로 흘려보내라. 그 순간에도 당신의 기본 신호는 유지된다. 삶은 종종 시험처럼 보인다. 정말 믿고 있느냐 고 묻는 듯한 상황이 나타난다. 기대했던 결과가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튀어나온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법을 의심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같은 사람이 있는가? 정체성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 이미 풍요로운 사람은 일시적인 손실 앞에서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미 사랑받는 사람은 잠시의 거리 앞에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 혼란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다. 그것은 재정렬의 과정이다. 새로운 주파수가 자리 잡을 때 오래된 신호는 마지막으로 소음을 낸다. 이것을 방해로 해석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과정으로 이해하면 더 깊이 들어간다. 테슬라는 수많은 좌절 속에서도 자신의 통찰을 수정하지 않았다. 그는 실패를 방향 수정이 아니라 진동의 밑에 조정으로 보았다. 이 단계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침묵이다. 더 많은 정보를 찾기보다 잠시 멈추어 자신의 반응을 듣는 것.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호흡에만 집중해보라. 호흡은 가장 원초적인 리듬이다. 들숨과 날숨, 이 단순한 반복 속에 3과 6, 그리고 9의 순환이 숨어 있다. 호흡이 안정되면 생각도 안정되고, 생각이 안정되면 주파수는 자연스럽게 유지된다. 또 하나의 핵심은 비교를 내려놓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속도, 다른 사람의 결과는 당신의 신호와 무관하다. 비교는 즉시 당신을 외부 기준으로 끌어낸다. 외부 기준에 머무는 순간 당신은 다시 반응하는 존재가 된다. 창조는 비교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고유함 속에서만 가능하다. 당신의 리듬은 당신만의 것이다. 이 과정이 깊어질수록 삶은 점점 덜 극적이지만 더 정확해진다. 과장된 희망도 극단적인 절망도 줄어든다. 대신 차분한 확신이 자리 잡는다. 이것이 진짜 변화다. 눈에 띄는 사건보다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면 결과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우주는 서두르지 않지만 결코 늦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는 여정이다. 돈 관계 성공은 그 기억의 부산물이다. 테슬라가 진정으로 남긴 유산은 발명품이 아니라 인간 의식에 대한 신뢰였다. 그는 인간이 우주의 일부가 아니라 우주를 인식하는 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당신도 이제 그 창을 조금 열었다. 바람이 들어오고 빛이 스며든다. 아직 완전히 열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닿지 않는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깨달음을 어떻게 장기적인 삶의 방향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이상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방법은 배경으로 물러나고 삶 자체가 연습이 된다. 아침에 눈을 뜨는 방식 타인과 마주하는 태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반응하는 속도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무엇을 끌어당기고 싶은가를 묻지 않는다. 대신 지금 나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묻게 된다. 이 질문은 훨씬 조용하지만 훨씬 강력하다. 왜냐하면 우주는 욕망보다 정체성에 더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369 메소드는 의식적인 수행이 아니라 내면의 리듬처럼 느껴진다. 하루 6번의 반복을 하지 않아도 당신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감사는 습관이 되고 상상은 도피가 아니라 설계가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결과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집착이 사라질수록 역설적으로 결과는 더 쉽게 나타난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역설이다.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을수록 가까워진다. 이때 삶은 당신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이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전에는 선택이 두려움에서 나왔다면 이제는 명료함에서 나온다. 싫어서가 아니라, 맞지 않아서 거절하고 필요해서가 아니라 울림이 있어서 다가간다. 이런 선택들은 겉으로 보기엔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궤적을 만든다. 당신의 하루는 점점 당신을 닮아간다. 테슬라는 늘 혼자였다. 그러나 그는 고립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우주의 질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속에서 살았다. 그래서 외부의 인정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이 이 지점에 도달하면 비슷한 고독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전에는 공감받던 불평이 더 이상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예전에는 당연하던 대화가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이동이다. 당신의 주파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변화 앞에서 자신을 설명하려 들지 마라. 설명은 종종 자신을 다시 옛자리로 끌어당긴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 모든 변화는 처음에는 오해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는가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감정에 오래 머무는지, 어떤 생각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는지. 이것들이 당신의 진짜 성과다. 이제 현실은 더 이상 바꾸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거울 앞에서 얼굴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표정을 바꾸는 법을 배운 셈이다. 그래서 문제가 나타나도 이전처럼 압도되지 않는다. 문제는 질문으로 바뀌고 질문은 통찰로 이어진다. 이것이 의식의 성숙이다. 이 과정의 끝에는 특별한 깨달음이나 극적인 장면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하루가 있다. 하지만 그 하루는 이전과 다르다. 조급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 그 평범함 속에 깊은 안정이 있다. 테슬라가 평생 추구했던 것도 어쩌면 이것이었을지 모른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진동을 잃지 않는 상태. 이제 당신은 알게 된다. 숫자는 도구였고 방법은 안내판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진짜 목적지는 항상 당신 안에 있었다.
에너지 주파수 진동이라는 말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하루, 당신의 선택, 당신의 침묵 속에 살아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현실을 빚고 있다. 앞으로도 삶은 계속 질문을 던질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답을 외부에서 찾지 않을 것이다. 조용히 호흡하고 자신의 중심을 느끼며 다음 한 걸음을 선택한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창조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반복되는 미세한 일치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 흐름 안에 있다. 이 흐름이 일상이 되면 당신은 점점 더 미묘한 차이를 감지하게 된다.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에 망설임 어떤 생각이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순간의 여백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의 미세한 긴장.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지나갔다면 이제는 하나의 신호처럼 느껴진다. 이것이 바로 의식이 확장되었다는 증거다. 더 많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알아차리는 상태. 테슬라가 말한 고차원의 이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이제 당신은 우주를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간청하지도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는다. 대신 조율한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현을 세게 누른다고 해서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삶도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움직이지 않는다. 정확한 장력, 정확한 리듬, 정확한 침묵.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소리는 저절로 울린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다. 이 단계에서 자주 마주치는 또 하나의 유혹이 있다. 다시 무언가를 더 하려는 충동이다. 더 많은 방법, 더 강력한 확언, 더 빠른 결과. 하지만 이것은 미묘한 후퇴다. 왜냐하면 그 충동의 밑바탕에는 여전히 아직 부족하다는 신호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추가가 아니라 신뢰다. 이미 형성된 흐름을 믿고 그 안에 머무는 연습, 신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매우 능동적인 선택이다.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기로, 불필요한 생각을 키우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의 주의를 빼앗으려 하고 오래된 패턴은 다시 당신을 부르려 한다. 이때마다 당신은 조용히 돌아와야 한다. 호흡으로 감각으로 지금 이 순간으로. 이제 함69라는 숫자는 더 이상 의식적으로 세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이미 당신의 하루 구조 속에 녹아있다. 시작과 확장, 그리고 귀환. 어떤 일을 시작하고 충분히 경험하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흐름. 이 순환을 존중할수록 삶은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는다. 일에만 몰두하지도 휴식에만 빠지지도 않는다. 균형은 계산이 아니라 감각으로 유지된다. 이 감각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더 큰 그림을 보게 된다. 이전에는 실패처럼 보였던 사건들이 사실은 방향을 바꿔준 분기점이었다는 사실, 만나지 못한 인연이 오히려 당신을 보호했다는 사실, 이런 통찰은 시간이 지나서야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바로 느껴진다. 그래서 후회가 줄어든다. 후회가 줄어들면 에너지는 미래로 흐른다. 테슬라는 자신의 시대에 이해받지 못했지만 그는 미래와 대화하고 있었다. 그는 눈앞의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원리를 더 신뢰했다. 당신도 이제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당장의 증거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이미 형성된 내적 확신에 머무를 것인가. 이 선택은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하나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계속 살아갈 것인가. 특별한 의식이나 규칙을 만들 필요는 없다. 다만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것.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 하는 선택이 두려움인지 울림인지. 이 질문을 잊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시 길을 잃지 않는다. 삶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가능성의 다른 이름이다. 당신은 더 이상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방향만 유지한다. 그리고 방향이 맞다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것이 테슬라가 평생 몸으로 보여준 진실이다. 우주는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공명의 공간이라는 것. 이제 이야기는 거의 끝에 다다랐다. 남은 것은 이 여정을 하나의 언어로 정리하는 일이다. 숫자와 방법을 넘어 당신이 무엇을 기억해냈는지. 다음 부분에서는 이 모든 흐름을 하나로 묶고 조용히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정리라기보다 회수에 가깝다. 밖으로 향해 있던 시선을 다시 안으로 돌려 이 여정에서 무엇이 본질이었는지를 천천히 거두어 들이는 시간이다. 처음에는 숫자에서 시작했지만 끝에 와서는 숫자가 사라진다. 방법을 붙잡았지만 마지막에는 방법을 놓는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이다. 모든 진짜 배움은 결국 이침으로 귀결된다. 몸에 스며든 것은 더 이상 의식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 긴 여정을 통해 실제로 바꾼 것은 현실의 사건 몇 가지가 아니다. 가장 깊은 변화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이전에 당신은 외부 조건에 의해 규정되는 사람이었다. 상황이 좋으면 괜찮고 나쁘면 무너졌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다르다. 상황은 여전히 오르내리지만 그 안에서 당신은 중심을 잃지 않는다. 이것이 진짜 힘이다.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오래 지속되는 힘. 테슬라가 남긴 진짜 유산은 발명품이 아니라 태도였다. 그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자신의 리듬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우주를 상대로 싸우지 않았고 설득하지도 않았다. 다만 귀를 기울였고 그 소리에 자신을 맞췄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정확히 그것이다. 우주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 것. 그리고 그 소리가 언제나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것. 이제 삶은 더 이상 이루어야 할 목록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대화다. 어떤 날은 부드럽고 어떤 날은 거칠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 대화에서 밀려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고 참여한다. 이것은 운명을 통제하는 태도가 아니라 흐름과 협력하는 태도다. 협력은 복종이 아니다. 그것은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선택이다. 당신은 앞으로도 다시 흔들릴 수 있다. 예전의 패턴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거의 없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제 당신은 더 빨리 알아차릴 것이다. 아, 내가 다시 옛 신호로 돌아가려 하고 있구나. 그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흐름은 다시 조정된다. 이것이 숙련이다. 완벽함이 아니라 회복의 속도. 숫자 369는 이제 당신에게 다른 의미로 남을 것이다. 그것은 어떤 비밀 코드라기보다 삶의 호흡이다. 시작하고 확장하고 돌아오는 리듬. 도전하고 경험하고 통합하는 과정. 이 리듬을 존중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소진시키지 않는다. 너무 앞서가지도 너무 뒤처지지도 않는다. 자기 삶의 박자를 안다는 것은 그 어떤 기술보다 강력하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성공을 과시하지도 실패를 숨기지도 않는다. 그저 자신이 느끼는 진실에 충실해진다. 이 충실함이 쌓이면 삶은 자연스럽게 정직해진다. 필요 없는 관계는 멀어지고 필요한 기회는 가까워진다. 이것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주파수의 결과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처음 이 길에 들어섰을 때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이미 그리 중요하지 않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그것들을 원하던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결핍에서 나온 욕망이 아니라 충만에서 나오는 선택만이 남는다.
이 상태에서는 얻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성취보다 존재가 더 중요해진다. 이것이 끝이다. 동시에 시작이다. 더 이상 특별한 의식도 새로운 방법도 필요 없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숨을 쉬듯 삶과 조율하는 법을. 그리고 그 조율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